자, 정말 뭐 우왕좌왕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뭐 일부에서는 그렇죠. 또 신고가들이 쏟아지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조정된 금매들도 쏟아지고 있는, 그러면서도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지금 뭐 현재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우왕좌왕이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 어디로 튀어갈까요?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일단 시간을 보자라면 연말까지, 그렇죠. 뭐 당장 뭐 지금 추석 연휴가 지났다고 해서 또 가을, 지금 뭐 정말 보통 뭐 가을 시장이 가장 뜨겁잖아요. 가을 시장이 왔다라고 해서 갑자기 지금 이 분위기가 반전이 된다든지 회복이 되기는 좀 어렵겠다. 연말까지는 이 분위기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그렇죠, 줄다리기 삿바 싸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겠습니다. 결국 뭐 연휴, 그렇죠, 뭐 전과 후, 그러니까 우리가 연휴 전에 이제 9월 시장을 보자라면 거의 뭐 이제 거래 절벽이 올 정도로, 그렇죠, 좀 잠잠한 이런 시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수요자든 공급자든 어쨌든 간에 계속 기싸움을 하면서 뭐 아무래도 공급자들은 좀 더, 매도자들은 좀 더 비싸게 팔고 싶어 할 거고, 수요자들, 그렇죠, 매수자들은 좀 더 싸게 사고 싶어 할 텐데, 그렇죠, 뭐 비싸게 팔고 싸게 사는 게 절대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평행선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런 기싸움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바로 고원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급등 후에 쉬어가는 장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자면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쭉 올라가다가 일정 부분에서 지금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되면 매도자와 매수자들 전체가 서로 기싸움을 하면서 이렇게, 그렇죠, 횡보하는 장이 길게 늘어난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어느 지점에 가면 여기 고원 현상이 끝나고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고, 이 부분에서 다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이 시장, 그렇죠, 그냥 높은 가격 수준에서 계속 횡보하는 이런 시장,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고원 현상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런 고원 현상 시장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 숫자적으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 바로 0.01%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주간 변동률이 지금도 현재 보자라면 0.01% 지금 상승세가 지금 6주, 7주 지금 계속, 뭐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혹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0.01% 수준에서 살짝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감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렇죠, 요런 계속 고원 현상이 나타나는, 결국은 뭐 그냥 보합장이 되겠죠. 조금 뭐 플러스 쪽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고 강보합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이너스 쪽으로 간다 그러면 약보합장이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횡보를 한다는 의미에서는 뭐 보합장일 수밖에 없겠다. 이것이 뭐 어쨌든 빨라도 연말까지는, 그렇죠, 해소되기가 좀 어렵겠다라는 거죠. 이걸 뭐 이제 나타내 주는 게 바로, 그렇죠, 지금 뭐 어쨌든 간에 뭐 10월 말까지는 물론 접수를 다 받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30일 이내에 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월 말쯤 뭐 중순 넘어서 한 것들은 아직까지 접수가 되지 않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9월 지금 집계된 거래량을 보자라면 1,700건. 야, 정말.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울에서 한 12,000건 정도를 평균적인 거래량으로 봅니다, 한 달에. 자, 근데 이제 1,700건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뭐 한 7, 80% 수준도 안 되는 수준이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뭐 우리가 올 6월 달에 한 15,000건 대비해서 본다라면 거의 한 뭐 10%, 그러니까 90%가 사라졌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6월에 지금 한 5,000건, 6,000건, 그 다음에 7월에 한 10,000건 이상.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최악의 거래 절벽이 계속 이렇게 오는 이유가, 그렇다면 다주택자들 중에서 팔려고 뭐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은 6월과 7월에 이미 다 팔았다.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들 중에서
급매로 내놓을 사람들이 이제는 거의 소진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거래 절벽 상황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수치로 볼 수 있는 게요, 서울의 지금 주택 그 인허가하고 그렇죠, 착공하고 분양, 이런 것들이 지금 급감했다라는 거죠. 자, 인허가나 착공이나 분양이라는 건 말 그대로 앞으로 2년, 3년 후에 어떻게 또 그 시장이 형성될까를 알려주는 그런 뭐 좀 사전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있겠는데요. 자, 일단은 인허가량이 올 8월까지 해서 1월부터 8월까지 누적량으로 해서 약 한 3만 3천 정도가 됩니다. 자, 서울에서 일반적으로 한 그 5년 평균을 봤을 때요, 한 1월에서 8월까지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인허가량은 약 한 5만 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5년 평균에 거의 34% 정도가 줄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5만 가구가 인허가가 돼야 되는데 3만 가구 수준이니까 나중에 2년, 3년 후에 공급이 더 없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자, 착공 실적만 하더라도요. 자, 지금 8월에 착공 실적이 약 한 2,400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작년에 한 4,800가구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한 반토막, 그러니까 인허가도 줄었고 착공도 줄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바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렇죠. 뭐 인허가나 착공은 약간 조금 뭐 그런 얘기를 하면 지금 분양이라는 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바로 그거잖아요. 자, 그런데 10월에 분양 물량, 서울에서 10월에 지금 분양될 게 지금 제로. 야, 하나도 없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물론 은평구 쪽 지금 역천 지금 재개발 쪽에서 지금 뭐 분양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건데 지금 현재 분위기로 확인한 바로는 지금 더 미뤄질 것 같다라는 거죠. 자, 결국은 이번에 역천 쪽에 지금 분양이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10월 달에 분양 물량은 한 건도 없는 제로가 될 수 있어요. 9월 달에도 사실상 거의 하나도 없었다고 여러분들 느끼시는 게 실질적으로 9월에도 목동하고 지금 광진 쪽에 뭐 100세대 뭐 한 몇십 세대 그게 다 끝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무 분양 물량이 없었는데 지금 9월, 10월 사실상 서울의 분양 물량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얘기죠. 자, 결국은 그렇죠. 공급 절벽이 온다 했는데 이것이 결국 재확인되고 있다. 자, 뭐 둔촌주공이라든지 준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 물량만 거의 한 5,000세대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잖아요. 자, 레미안 원밸리 같은 경우는 다들 로또 분양이라고 해서 다들 기다리고 있는 그건데, 자, 이게 9월 말로 해서 HUG, 그러니까 주택도시기금공사의 보증기간이 이제 만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분양가 상한제로 가야 될 텐데 결국 분양가 상한제로 갈 것 같으면 좀 더 기다려 보겠다. 자,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 서두를 필요가 없겠다.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10월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후에도 서울 안에서 분양 물량이 대규모로 쏟아지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뭐 분양 뭐 품귀뿐만 아니라 전세, 지금 어떻게 보면 매매 시장보다 더 심각한 건 사실 전세 시장이죠. 뭐 현장에서 뭐 계속 확인이 되고 있고 더더구나 66주라고 하면 작년 6월부터 해서 무려 1년 3개월 동안 전세가가 한 번도 내리지 않고 계속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데요. 자, 이 상황이다 보니까 전세 거래량도 매매 거래량뿐만 아니라 전세 거래량도 4,500건. 보통 일반적으로 서울에서 한 10,000건 정도는 한 달에 전세 거래량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통계 작성 이래로 역대 최저치 5,000건 이하로 거래된 게 역대 최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전세 거래량조차도 지금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서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 말 그대로 품귀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많은 분들이 전세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게 뭐냐면 입주 물량이에요. 새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전세 쪽도. 자, 그런데 지금 내년에 입주 물량이 2만 한
2,900은 한 2만 3천 가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올해 약 한 4만 2천 가구, 보통 한 4만 가구 정도 입주 물량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거의 절반 정도, 그렇죠. 한 45% 수준 절반 이하로 지금 뚝 떨어지는 데다가 여기에다가 지금 내후년에는 13,000세대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뭐 점세 쪽의 품귀 현상도 계속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다가 임대차 입법, 그러니까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전세로 계시던 분들이 나가지 않고 계속 있다 보니까 이런 뭐 품귀 현상들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서울의 전세난이 계속 심각해진다라면 이것이 지금 서울 쪽에 굉장히 가까운 쪽들이 있겠죠. 뭐 가깝다라면 뭐 미사라든지 다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중강남이라고 하는 뭐 과천이라든지 위례 쪽, 성남 이쪽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서쪽에선 광명 쪽이라든지 이런 쪽들의 전세난이 계속 더 심각하게, 그렇죠, 전체로 좀 확산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이런 그 전세난이 전세값을 천정부지, 뭐 요즘 얘기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세값은 부르는 게 값이다. 결국 부르는 게 값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엄청나게 오른다라면 결국은 집값도 이것이 자극하지 않겠나. 그 이유로 이제 가장 크게 보는 이유가 바로 전세가율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의 전세가율이 약 한 50% 지금 후반대 쪽에 지금 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전세가율이 만약에 70%에서 80%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자, 지금 전세난이면서 전세가가 계속 오르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이 세입자들 입장에서 보자라면 아니 이 전세가면 차라리 이걸 사고 말지. 그렇죠. 만약에 전세가가 70에서 80%까지 간다라고 하면 어차피 서울에 지금 대출이 40%까지 가능하고 지금 계속 저금리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전세가율이라는 것이, 그렇죠, 뭐 매수 심리를 자극해서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많은 분들이 그렇죠, 상승폭이 줄어들 뿐이지 추세적으로 본다면 계속 오른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고요. 자, 또 하나가 수치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KB 지금 국민은행 수치에서도 9월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0억 312만 원으로 10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렇죠. 지금 뭐 8월에 부동산 114가 지금 넘어섰는데, 자, 이렇게 되면 한국감정원 지금 수치도 10억을 넘어갈 수 있겠죠. 어쨌든 평균 매매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좌충우돌 부동산 시장 어디로 갈까요? 자, 일단 2025년 3기 신도시 입주 때까지는 서울 안에서 공급되는 입주 물량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상승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겠고요. 자, 또 하나가 지금 강원 그 강서 쪽하고 노원, 그렇죠, 지금 뭐 그 영등포 쪽이라든지 아니면 구로까지 해서 결국 지금 서남권 쪽에서 개발 이슈가 있는 이런 쪽이라든지 아니면 노원이라든지 도봉이나 강북 같은 강북 쪽에서 이슈가 있는 아직까지 중저가로 남아있는 이런 지역들은 계속 좀 상승을 갈 수밖에 없겠고요. 자, 투자 쪽으로 본다면 당연히 강남 4구 쪽, 그렇죠, 지금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마용 성광 뭐 이런 쪽들이 계속 투자로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올 연말까지는 그렇게 많은 금매가 나오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 뭐 기다리는 분들은 내년 상반기 쪽으로 좀 예상이 되는 절세 매물들, 내년 6월 1일 이전에 좀 급하게 팔아야 되는 요런 거 정도는 우리가 노려볼 만 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